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주말 내내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또 하루 종일 그렇게 비가 시원하게 내리더라고요. 이 월요일이라서 비까지 와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 해주가와 함께 하시면서 돈 버는 이야기 많이 들어가시고 하루의 피로 싹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 한 시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문가의 소통에 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주가 홈페이지를 준비했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저희 해주가를 검색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은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일 거고요. 그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사진 옆에 이력이 뜹니다. 이력 아래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오셔서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로 돈 버는 날이죠. 한 시간 꽉 채워주실 전문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항상 지금 이 시간을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로 꽉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스튜디오에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봐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이번 주는 이제 그 변프로의 시전 트레이딩 이제 4강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 차트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전에 해양 사신기 스페셜 편에서 이제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프로 차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프로 차트를 이용한 거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프로 차트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 시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해주가의 깨알 재미 놓칠 수가 없겠죠. 오늘도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여의도 변프로 트레이더의 이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퀴즈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 퀴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 다음 중 그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캔들 분석, 2번 패턴 분석, 3번 재무제표 분석. 그래서 정답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참여하셔서 여의도변 프로가 제공하는 3일 유료 방송 체험권을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보내주시고요. 혹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볼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예, 여의도변 프로의 실전 트레이딩 4강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프로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해주가 코너 이전에 한 7주 동안 강의를 진행했었던 해왕사신기 스페셜 편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잠시나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지표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시스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을 하는 전략이고 추세 추종 도움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프로 차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프로 차트라는 이름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 변프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 차트라고 지었는데, 제가 이제 이제 기관이나 그 제도권에 있을 때 제가 거래에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얘만으로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던 제가 만든 이제 보조 지표고요.
보조지표라고 하기엔 사실은 로직 자체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제 세 가지의 로직이 결합된 차트고, 요게 이제 HTS 상에서 그 차트 밑에 그 외 거래량 나오는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보기 좋게 이제 표시를 해서 수식 관리자로서 실현한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추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 전략들을 많이들 하시고, 이제 뭐 물론 비추세 전략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크고 어떤 추세가 형성되면 그 기간이 길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추종을 꼭 그 같이 달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세 추종 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추세 구간에서는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나지만 어떤 이 비추세 구간에서의 나는 손실보다 어떤 추세 추종이 나왔을 때 어떤 그 손익비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세 변곡 확인이 용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실은 추세라는 게 이제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이런 방향성이죠. 어떤 그 종목의 시세, 그러니까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 해외 선물을 접하시거나 아니면 경력이 거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요 추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이 추세인지 이걸 추세라고 봐야 되는지 비추세로 봐야 되는지조차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쉽게 이제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넘겨서 보면 아시겠지만 추세 변곡에 대한 확인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놨다. 그래서 색깔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놨고, 또 진입, 또 청산, 손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가 이제 많이 이 프로 차트를 참고를 해서 하시면 용이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번하고 5번하고는 그러니까 60분봉 이상에서 기준봉을 설정을 하는데, 보통 뭐 60분봉이나 1봉 분봉상으로는 60분봉 설정이 이제 좀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봉 정도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1봉 정도로 보고 하시면 될 텐데, 3번하고 5번은 같은 맥락이죠. 추세 추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 5분봉이나 10분봉상에서의 추세는 너무나 잡음이 많고, 그리고 물론 5분봉상에서도 추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세의 어떤 전환인의 저기가 잦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분봉 이상 장기 분봉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 그리고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차트는 요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스템이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좀 더 넘어가 보죠. 자, 요게 이제 최근 차트입니다. 최근 차트인데 이제 파운드 60분봉이고요. 파운드 60분봉인데 일단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캔들 차트가 되겠죠. 캔들 차트가 되고, 프로 차트는 이 밑에 거가 이제 이 프로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은 사실 제가 보기 쉽게 음영으로 이제 넣어둔 부분이고요. 상당히 용이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변할 때 추세가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하시고, 자, 파란색으로 쭉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여기서 이제 색깔이 다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심플하게 여기서 다시 기존의 매도 계약, 그러니까 미결제약장에서 매도 계약을 갖고 있던 것을 환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이쪽에서 다시 매수로 신규 진입, 혹은 매도로 갖고 있던 분들은 이쪽에서 매수로 스위칭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기에는 심플하고 적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의 어떤 변곡을 확인하는 게 용이하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추세가 변곡이 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이 프로 차트상에서의 파란색과 빨간색 시그널이 변하는 이 변곡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중기 추세가 변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세 추종을 이 부분에 진입 혹은 기존 포지션 청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추세가 빨간색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곡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도 진입을 하죠. 그 기준봉이 되는 게 이 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쭉 이어져 오다가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가 변곡이 일어나죠. 전환이 일어나서 요 기준봉이 바로 이 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봉에서 매도, 그 다음에 이 봉에서 다시 환매수 혹은 신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매수를 했다고 치면 요만큼이 일단 요 레인지만큼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십니다만 한 1%, 1.17% 정도 이 캔들 기준 또 환매수하는 캔들 기준을 하면 1.1% 약간 좀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 진입을 이제 변곡제가 매수 진입을 했겠죠. 다시 매수 진입을 하고 다시 이 색깔이 변하는 추세가 변하는 요 변곡점에서 다시 매도, 전매도가 됐겠죠. 전매도 혹은 신규 매도, 요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도 한 요만큼 정도, 요 퍼센트를 보면 0.06%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수익 범위가 크지 않지만 하여튼 요 구간에서도 수익으로 우리가 마감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바뀌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 진입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자 바뀌는 봉 기준으로 하면 여기죠. 그럼 여기는 뭐 약수익 정도로 마감이 됐겠네요. 약수익 정도로 마감이 되고, 자 여기서도 여기서 매수 신호 발생을 하고 여기서 매수 진입, 그 다음에 이 신호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이 변곡까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도 뭐 본청 내지는 약수익 정도로 마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실이죠. 제가 여기 그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손실이 납니다. 이 시그널대로 우리가 진입과 청산 그리고 한다고 해도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여기서 변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요 기준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뀌는 요 매수 신호가 바로 요 봉이죠. 그렇게 되면 요 파란색 레인지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뭐 최근까지 보면 여기서 다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현재까지 매수 시그널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자 여기 보시면 6일, 7일 정도 되겠네요. 6일과 7일 사이 밤 사이에 매수 시그널이 전환이 돼서 현재까지 매수 유지 중이다. 이렇게 이제 요 차트를 해석하면 될 텐데 요 지금 최근 어떤 이 흐름만 봐도 사실은 이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요 구간이라든지 자 이렇게 텀을 한 번씩 끊어보면 자 1번, 2번, 3번, 4구간, 5구간, 현재까지 6개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숫자로 좀 넘버링을 해보면 요 5번째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이 1, 2, 3, 4 요 추세는 추세 변곡을 프로차트가 제대로 다 잡아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뭐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추세 추정 전략이기 때문에 비추세 구간 뭐 차트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추세 구간으로 갈 때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추세가 한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됐죠. 추세 변곡이 일어나서 어떤 큰 추세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끝까지 이 프로 차트는 시그널이 바뀌지 않고 추세를 끝까지 추종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떤 이런 박스권에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가 해외 선물할 때 있어서 추세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은 이 프로 차트를 같이 켜놓으시고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죠. 이건 이제 나스닥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캔들 차트고 이 밑에가 지금 60분 봉상으로 최근에 추세가 변했던 것들을 프로 차트상에서 이게 나타난 건데 자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 매도 진입이 들어갔겠죠. 우리가 매도 진입을 하고 추세가 변곡이 일어나는 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렇게 해서 쭉 해보면 여기까지. 그럼 또 여기도 요만큼의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손실이죠. 여기 보면 매수 신호가 발생됐고 이쪽에서 매도 신호로 다시 전환이 됐지만 차트는 여기서 매수 진입하고 이쪽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요만큼은 손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보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버링 추세가 최근 그 60분 봉 기준으로 추세가 변했던 것들 넘버링을 해보면 1번, 2번, 뭐 여기를 3번, 4번, 5번, 6, 7, 8, 9번. 그래서 60분 봉 기준으로 최근에 어떤 이 9번의 추세 변곡이 있었다고 하면 자 여기 보시는 2번하고 3번은 손실이고요. 대신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1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이 프로 차트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추세 변곡을 잡아내서 수익으로 마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장중 거래를 많이 하고 단타라고 하죠. 단타 거래를 많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60분봉 이상의 장기 분봉, 이 프로 차트를 이용한 장기 분봉의 접근도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좀 끌어낼 수 있다는 거를 이 프로 차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 차트가 없어도 60분봉상으로 어떤 추세선이나 추세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세 변곡을 잡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확신이 없거나 좀 거래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프로 차트를 같이 켜놓으시면 그런 추세선이나 지지선, 뭐 캔들 분석 없이 이 프로 차트를 통해서 어떤 추세의 변곡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보죠. 그 5일 60분봉입니다. 5일 60분봉인데 사실 5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 최근 차트예요. 최근 차트. 이제 오늘까지 오늘 제가 캡처해서 강의 이제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오늘까지 이 흐름들인데, 최근에 5일은 사실 그 위쪽으로 상승을 많이 해줬죠. 원웨이 패턴으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떤 그 추세 변곡이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그 기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몇 번이 바뀌었죠?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 이제 60분봉상에서 추세 변곡이 작고 크게 이제 일어났는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놓지 않은 이 부분, 2번과 3번은 손실입니다. 진입 대비 청산이 손실로 마감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변화가 컸던 요 4번, 여기는 좀 컸죠. 그다음 여기도 좀 여기는 뭐 본청 정도 마감을 했겠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약수익, 그리고 이 부분도 약수익, 그리고 이 부분도 약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손실이 나는 레인지보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의 손실, 이런 곳에서의 손실을 있던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모두 이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5일처럼 최근에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흐름들의 종목들도 이 프로 차트가 비교적 수익이 크진 않겠지만 변곡이 이제 크게 이제 전환돼서 그 바뀌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원웨이죠. 이쪽에서부터 쭉 상승했지만 이런 차트에서도 적용을 시켜보면 작고 크게 추세 변곡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프로 차트가 잡아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송에 보시면은, 방송에 들어와서 이제 저기 하시면 이 프로 차트에 대한 부분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 차트의 추세 추종 전략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해외 선물 거래에 있어서 최종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장중 단기 거래도 좋지만 어떤 그 우리가 너무 5분봉, 10분봉, 15분봉 이런 봉에 국한되지 않고 60분봉이라든지 1봉 이런 식으로 장기로 좀 텀을 길게 가져가서 롱텀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어떤 추세가 한번 발생될 때 이것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추세 추종을 끝까지 해서 어떤 이런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다 커버하고 수익으로 남기는 어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수익률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종국에는 이제 추구해야 될 그런 거래 패턴을 이 프로 차트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활용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 차트를 보조 지표 하나로서도 실제로 거래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매수 진입을 했다고 손 치면 이 색깔의 각이 커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각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은 각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다 손 치면 물론 매도 신호, 그러니까 추세 변곡이 여기서 일어나지만 여기서 진입 후에 어떤 이런 그 빨간색 그 매수 시그널의 각이 기준선과 각이 커지면 이쪽에서 한번 청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각이 다시 이렇게 좁아질 때 여기서 다시
신규 진입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시그널만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이런 프로 차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흐름들을 알면 이러한 것들 각이라든지 아니면 발생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프로 차트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나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실전 트레이딩 5강으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고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나 이후의 시간에 프로 차트에 대해서 활용 팁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보조 지표를 공유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이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이 변프로의 프로 차트 노하우를 잔뜩 공유해 주셨으니까 이런 알찬 강의 꼭 잘 기억해 주셔서 매매하는 데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변프로의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 프로 차트 설정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 퀴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변프로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퀴즈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전문가님 퀴즈 주시면서 이번에 힌트도 같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이번에도 힌트 정답이 그 번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주도 제가 싫어하는 번호가 이제 정답이 됐고 그래서 다음 중 그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캔들 분석, 2번 패턴 분석, 그리고 3번 제가 좀 싫어하는 번호죠. 3번 재무제표 분석.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자 참여를 하셔서 여의도 변프로의 방청권을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항상 2번호에 정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정답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자번호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바로 정답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을 조금 더 제대로 매매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에 대한 파악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시간 변프로와 함께 시장 동향 똑똑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마조마했던 지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일단 오랫동안 세계 증시를 눌러온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 세계 증시가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은 건 전 다행인 것 같은데 이슈 소멸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숨통을 트인 것 같긴 한데 이러고 좀 자칫하면 무역 유럽까지 가세야 할 기세기도 하고 네가 더 관세를 물면 내가 더 하겠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조금 더 바라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지난주 한 주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였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360억 불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 이제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제 그 발효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미국에서 이제 그 관세 부과를 했지만 사실 시장은 반대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 아닌 급등을 해줬고 네, 중국 증시도 상승을 해줬고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어떤 상품, 구리라든지 골드 하락폭이 컸던 이런 종목들도 다 반등세가 나오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아직까지는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의 어떤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그렇게 많이들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 자체가 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개를 많이 숙였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데 중국 쪽에서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수 선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경기가 사실 탄탄하죠, 아직까지. 그쵸. 탄탄하고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게 나왔잖아요.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네.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됐던 고용 보고서 맞아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어찌됐든 그 계속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 이 큰 패러다임은 유지가 되겠지만 당장의 어떤 이런 큰 불확실성 그리고 그간에 이제 어떤 상해 종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생 이런 지수들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미리 선반영을 했던 맞아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 그 정도로만 좀 해석을 아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죠. 그쵸. 아직 소멸형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좀 더 눌릴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그 중국 또 서방 국가들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500억 불이었고 그 중에 이제 360억 불에 해당하는 맞아요. 부분만 금요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남은 이제 140억 불에 대한 품목은 여론을 수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또 다시 어떤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또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당장이야 뭐 그렇죠. 워낙 많이 조정을 심하게 받긴 그렇죠. 했었죠.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한쪽 마음편에 계속 그 경계를 네. 늦추지 않고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일제히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마음 놓을 때는 아니다. 일시적인 해소일 뿐 아직 이슈가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FOMC 의사록 공개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FOMC 의사록에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연준 위원들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는 정도, 그리고 현재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표출하는 정도로만 뭐 그냥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나왔다고 네. 보면 될 별다른 것 얘기가 같고요. 없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발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용 지표의 큰 세 가지 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업률, 세 번째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사실 좀 엇갈렸죠, 세 개가. 고용자 수 같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예상치라든지 시장 참가자 예상치가 19만 5천이었는데 21만 3천으로 좀 상이하게 발표가 됐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3.8% 예상에 4.0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 하락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임금 상승률 같은 부분도 0.2% 상승률에 그치면서 전월이나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어떤 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지도 뭐 나쁘지도 않은 딱 이 좋은 골디락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뭐 아주 뜨겁지도 네, 아주 맞아요. 차갑지도 않은 말인데 이 골디락스라는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그 옛날에 무슨 설화라고 얘기 들었어요. 자세히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옛날 그 미국의 동요, 곰 그죠?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건데 이게 시간이 될지만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면 그 이제 옛날에 그 숲속에 네. 곰 3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큰 곰, 중간 곰, 작은 곰이 이제 죽을 끓였죠. 네. 죽을 끓였는데 이제 죽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잠시 식혀놓고 산책을 나간 사이에 네.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와서 죽을 먹으려고 봤더니 첫 번째 죽은 너무 뜨거워서 못 먹고 네. 두 번째 죽은 너무 차가워서 못 먹고 세 번째 죽을 먹으니 이게 아주 미지근하니 먹기가 좋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골디락스 말이 유래가 됐는데 재밌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지만 그 좋은 정도가 어떤 과도하게 좋아서 인플레이션율을 걱정할 만큼은 아니고 그죠. 반대로 어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수준도 아닌 어떤 그런 적절한 수준이다. 그래서 딱 그거에 맞는 고용지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지수 선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호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증시는 최고의 예. 결과였네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관세 부과되는 날에 지수는 뭐 급등 아닌 급등을 해줬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 주 또 어떤 이벤트 있는지 빠르게 한번 더 짚어주실게요. 네, 이번 주 일정을 좀 크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비해서 눈에 띌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네. 물론 뭐 목요일,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그 물가 관련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경제 지표는 부재하고 반면에 그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수요일 날 이제 EIA에서 월간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목요일 날 오펙 원유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 또 그 IEA에서 또 그 에너지 정보 그 보고서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에 당장 원유 유가를 낮춰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어떤 그거와 더불어서 이란에 대한 그 제재 이런 것들과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유가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 시작 전에 이제 뭐 JP모건이나 이런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좀 그 다음 시장 메인 이슈로 좀 그 등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일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유가 이슈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미국의 어닝 시즌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투자 초보자입니다. 해외 선물은 이왕 투자할 거면 틱가치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종목별로 틱가치가 다 다르다고 하던데 틱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종목마다 틱 가치가 좀 많이 다르죠. 이 틱의 개념이랑 다양한 틱 가치 때문에 조금 더 이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이 해외 선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또 이런 질문에 답 잘해 주실 분이 우리 현프로 전문가님인데 틱 가치 설명해 주시죠. 예, 틱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종목마다 이제 그 호가들이 있죠. 매도 네. 호가 5개, 그 매수 호가 5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수 호가에서 매도 호가로 변하는 한 단계를 이제 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한 틱이 변동할 때 어떤 부여되는 가치를 틱 가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P 같은 경우는 한 틱이 12.5불이 되겠고 뭐 통화 같은 경우에서 뭐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네. 뭐 10불이 되겠죠. 그래서 요 틱가치, 그러니까 틱가치가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요것도 이 틱가치도 마냥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증거금 대비 틱가치가 얼마인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틱가치가 높은 종목 중에는 지수에서는 사실 S&P가 12.5불로 제일 크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니케이 225, 네. 니케이 225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달러 베이스가 있고 엔 베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은 달러 베이스고요. 달러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25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틱 가치가 지수 선물 중에서 가장 높고 높네요, 진짜. 대신에 그만큼 틱 가치가 높은 대신 어떤 S&P나 나스닥 대비 변동성이 그만큼 작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ME에서 이 부여하는 틱 가치도 어떤 그런 변동성이라든지 증거금을 고려해서 어떤 합리적인 수준으로 얘네들이 책정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수 쪽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통화 쪽에서는 증거금 대비 틱 가치가 높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호주 달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증거금 대비 10불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30년물 미국채 T본드라고 하죠. 얘네들이 제일 높습니다. 31.25불이거든요. 그래서 틱 가치가 얘네들이 가장 높고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이제 딱 반 정도 되죠. 15.625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금리 선물 중에는 30년물 미국 T본드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이제 상품 선물 중에서는 특히 금속 부분에서는 실버가 제일 높아요. 25불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걔는 실버 같은 경우는 증거금도 그만큼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는 10불이죠. 네. 골드는 틱 가치가 10불인 반면에 그거보다 높은 게 이제 실버와 또 하나가 이제 구리 선물 같은 경우도 12.5불.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이 단순하게 틱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틱 가치가 높은 것을 거래하시기보다는 틱 가치 이전의 증거금, 그리고 그 종목의 평균 변동성, 그래서 네. 세 가지를 같이 맞물러서 그렇게 평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서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걸 줄줄 다 알고 계시는 것도 뭐 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은 단순한 틱가치보다 증거금 대비 틱가치 그리고 변동성까지 고려를 해주시면서 종목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볼게요. 미국과 중국 관세 발효가 시작됐다고 해서 나스닥을 매도로 대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폭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수가 왜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증시 폭락을 예측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참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사실은 왜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왜 반대로 간 건지 아까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좀 어떻게 지수를 봐야 되는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 질문은 네. 제가 참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실은 그 지난주에 그 지수 매도 포지션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네. 많이 하셨고 주말 동안에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해외 선물이 좀 어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해외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어떤 기본 이 경기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꼭 잡고 가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그 뒤에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이 경제지표 분석이라든지 어떤 펀더멘탈 분석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진입과 어떤 손절 그리고 어떤 그 익절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시장 심리 자체가 좋으면 아무리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유입이 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나왔던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반응을 했던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나스닥이라든지 지수 선물 쪽에서는 그만큼 시장 심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시장 심리 자체가 지금 안 좋다고 한다면 호재도 악재로 반영해서 그렇죠. 그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시장 해외선물.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외선물 거래를 하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손절을 꼭 정해놓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그 지난주까지 어떤 미국 내에서도 지수 선물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고 그거보다 더 컸던 게 어떤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들,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네. 거죠.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막상 이제 시장이 터졌을 때는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에 맞아요. 대한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가 골디락스를 표현했던 FOMC 6월 그 고용보고서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어떤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떤 나스닥이라든지 S&P 지수 선물들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그 분석을 좀 복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선물 매매할 때 시장 심리를 조금 더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워낙 어려운 점이니만큼 일단 이슈 분석과 더해서 뭐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 역시 퀴즈에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퀴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캔들 분석, 그리고 2번 패턴 분석, 3번 재무제표 분석.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정답으로 집어넣는 번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문자 참여하셔서 여의도 벤프로가 제공하는 방청권을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퀴즈 정답 맞추시면요. 큰 수익 낼 수 있는 정확한 리딩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리스크 관리 위주로 매매하신다고 살짝 힌트 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떤 운영하셨나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금요일이 사실은 빅데이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빅데이를 앞두고 이제 화요일은 조기폐장,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미국장 휴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을 마치고 그 휴장이었던 그 4일하고 5일 요 부분 보시면 4일하고 5일 요 부분에 이제 그 통화 선물들을 그 거래를 좀 했어요. 네. 왜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어떤 큰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미리 선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무역 전쟁이라든지 고용지표 발표에 최대한 어떤 그 영향이 덜 가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대려 이게 역발상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통화 선물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통화기 때문에 유로 인덱스도 물론 제가 편입을 했긴 했지만 제가 이제 편입한 종목들은 그 대표적인 비달러화들 4종목을 제가 2계약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2계약, 네. 그리고 파운드 2계약, 네. 그다음에 호주 달러 2계약, 캐나다 달러 2계약, 이렇게 이제 2계약씩 들어갔는데 제가 그 진입은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개 다요? 예. 네. 차트를 보시면 유로를 필두로 해서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일본 차트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7월 4일, 3일하고 4일 보시면 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이제 요 부분 3일과 4일 요 부분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요 캔들을 보시면 어떤 이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일봉 차트에서 어떤 이런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어떤 그 밑에 쪽에서 반등이 나온 흐름 그리고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만 분봉으로 보면은 그 역회된 숄더 패턴이 또 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봉을 이 6월 29일 일봉을 이평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 번에서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응축 과정이 되겠죠. 에너지 응축 과정이 되는 3일과 4일 거래량이 적었던 이 부분에 이틀에 나눠서 제가 1계약씩 진입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그 이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오늘까지 일봉상으로 추가적으로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난 상태고 제가 이제 2계약씩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모의 투자 계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세팅 자체가 그 10만 불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억 정도가 되겠죠. 많이 돼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유로랑 제가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다 2계약씩 들어갔는데 네. 요 종목들의 2계약씩을 다 합한 총 증거급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하면 한 1,500,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투자금 대비 얼마의 증거금을 쓴 거죠? 15% 정도, 16% 정도밖에 안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15%, 16% 정도밖에 안 썼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 계좌 이제 조회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이제 출연해서 그때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진입을 해서 현재까지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수익 현황을 보니까 한 5,000불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많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일부러 증거금을 15%, 16%밖에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금을 15에서 16%밖에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라고 하면 작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거래를 하실 때 꼭 그 유념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약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봤고 제가 이제 물론 진입은 이런 부분에서 했습니다만 요런 이제 제가 차트를 그어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했습니다만 손절 라인도 잡아놨어요. 물론 네. 유로 같은 경우는 1.16900 이하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 밑에 1.16700 부분에 2차 손절 라인을 잡아놨습니다만 뭐 다행히도 손절 라인 안 오고 계속 쭉 상승을 해줘서 현재까지 네.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것도 청산 안 하신 거죠? 청산 안 했습니다. 네. 예, 아무것도 아직 청산 안 했고 어떤 물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이제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익절 구간이 오면 한 계약이 됐든 뭐 전 계약 모두 그 전매도를 하든 해서 청산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유로, 파운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캐나다 달러 요 네 계약을 두 계약씩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네. 일봉 차트 같은 경우 캐나다 달러인데 굉장히 지금 일봉 차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추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굳이 포지션을 정리해서 손익을 확정시킬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제 머리끝에선 팔지 못하더라도 추세를 끝까지 추종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일봉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아니면 내일 모레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매수한 진입 단가가 괜찮고 일봉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각각 두 계약씩 매수 진입해서 수익 내주셨고요. 최대한 무역 전쟁 이슈에 영향 안 받는 종목 선정이 관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매매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좀 진행해 주실 거잖아요. 새로 네네. 뭔가 모의 투자하실 때 새로 편입할 종목 아니면은 좀 지금 걸 유지하실 건지 이번 주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 통화 선물 이제 진입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얘 포지션을 좀 줄여주고 다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금리라든지 10년 채권이라든지 뭐 혹은 N 혹은 아니면 뭐 골드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좀 반등이 지금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골드 같은 걸 좀 보면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위험 자산의 대표 주자, 그러니까 지수 선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 자산 쪽에서는 이 채권하고 골드 그리고 이제 뭐 N 정도까지 해서 사실은 변동폭이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채권 선물만 해도 일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이런 봉 크기에 이전에 그 뭐 5월 달 미국채 10년물이고요. 5월 달이나 6월 초에 봉 크기에 대비하면 지금 굉장히 좀 봉 크기가 작아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매도와 매수 둘 다 지금 열려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분봉 흐름을 확인해서 채권을 한번 편입을 해서 수익을 한번 좀 쫓아볼 생각이고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 쪽에서 이번에는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좀 해봄직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드와 N, 미국지 10년물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모의 투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 다음 중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캔들 분석, 2번 패턴 분석, 그리고 3번 재무제표 분석.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하셔서 여변이 제공하는 무료 방송 체험권 3일권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퀴즈 참여 바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한 종목만 좀 한번 볼까 해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떤 거 보고 싶으신 거 하나만 봐주시죠. 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지수 지난주에 봐주신 거 되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반등 시 매도 가져가자 하셨는데 S&P 바로 그 다음날 하락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분봉을 좀 보면 예, 이게 나스닥 10분 차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장 시작하고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부재합니다. 사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고 특히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경제 지표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크고 변동성이 금요일날 시세가 좀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 전략 종가까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요 마디값 7,240, 7,225 이 정도로 포인트를 10%에서 15포인트 정도로 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종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해조가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문자 퀴즈 정답은 많은 분들이 맞히셨을 텐데 3번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그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답 3번이었습니다.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당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사이트 맨 위에 우리 해주가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자,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그 아래에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 라이브 방송 버튼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변 프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